새벽 막 4시에 전화해가지고 형 뭐해? 막 이러고. 선생님 채널에서 있었던 일이죠? 네, 손님이랑 같이 가고 이제 또라이한테 영상통화가 온 거예요. 저 번호를 그냥 받아버렸어요. 갑자기 이제 자기 를 막 보여주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선생님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먼 길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앉으시죠. 구면이죠? 구면이죠. 네네네. 그때 한번 뵙고 저희 시청자분들께 간략하게 소개 한 번만 해주시면. 알겠습니다. 네. 사람을 남기자 중가TV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안은도입니다. 공차는 소리가 중요한 거고요. 소리만 알아도 돼요. 지금 저보다 연배가 제가 이번에 30 됐습니다. 서른 제가 대단한 31인데 근데 뭐 네네. 거의 뭐 친구죠 뭐 그러면. 그렇죠. 근데 저는 지금 이 나이 먹도록 제가 네네. 그죠? 아직까지 제 힘으로 이렇게 뭐 경제 활동을 해가지고 이렇게 뭐 돈을 벌어보고 뭐 이제 뭘 사업을 운영해보고 꿈도 못 꿨던 건데 네네네. 근데 벌써 그렇게 많이 이렇게 경험이 있다고 또 하시니까 상당히 좀 리스펙하게 되고 아닙니다. 또 굉장히 달라 보입니다. 그래가지고 고민이 뭐 많이 있으십니까? 뭐 많지는 않고요. 예. 손가락 3개 정도 있습니다. 세 가지 예, 정도. 예. 그러면 이제 첫 번째 고민이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들이 이제 장사를 되게 하셨어요. 예. 장사하시는 모습을 보시면서 자라가지고 나도 나중에 커가지고 장사를 하고 싶다. 근데 이제 군대를 갔다가 예. 전역을 할 때쯤 되니까 부모님의 건강이 너무 악화가 된 거예요. 예. 근데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장사를 시작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호프집을 물려받아라 라고 했는데 제가 물려받게 되면은 평생 그 안에서 예. 조그마한 우물 안에 같이 발굴이가 될 것 같은 그렇죠. 느낌이 들어서 예. 좀 회피하려고 이제 삼촌이 이제 만화방을 운영을 하시더라고요. 만화방이요? 네, 만화방이요. 그래가지고 삼촌이랑 대화를 해봤는데 제가 침대 있는 만화방을 한국에서 최초로 했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게 대박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년을 보내고 2년을 보내고 3년을 보내고 하다 보니까 이제 체인점들이 많아져서 예. 이제 조금 쉬어도 되나라는 생각을 할 때쯤에 이제 코로나가 터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식당을 좀 해봐야겠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식당 일을 엄청 했어요. 제가 요즘에는 이제 식당을 정리를 하고 중고차로 이제 본업을 뛰어들었는데 지금까지 계속 일만 하면서 1년에 한 360일은 일을 했던 것 같아요. 5일 쉬시고. 네, 5일은 이제 딱 명절 이제 쉬는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네, 이제는 이제 조금 쉴 때도 됐는데 쉬려고 하면은 마음이 엄청 불안해요. 예, 뭔가 계속 해야 같고, 될 것 같고. 뭔가 까먹은 것 같고, 뭔가 잊어먹은 게 있는 것 같고, 나름 뭔가 뛰어야 되는 것 같고.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현대인들의 가장 큰 고충 가운데 하나가 쉬고는 싶은데 전부 다 힘들어 죽겠. 제일 현대인들이 많이 하는 말이 나 힘들어 죽겠어. 너무 힘들어 쉬고 싶어. 그러면 이제 어떻게든 휴식을 해야 되는데 휴식하는 방법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 방법론을. 근데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것들이 소상공인 그리고 자영업자. 특히 우리 선생님처럼 어떤 일과 쉼의 경계가 좀 모호하지 않습니까? 이게 경계가 딱 돼 있어서 뭐 9 to 6 하고 6시부터는 자유시간 하면 좋은데 그 일과 그다음에 여가 뭐 이런 것들을 잘 그 경계를 어떻게 조율해 나갈 것인가 라고 했을 때는 상당히 고민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제가 알기로는 당구를 굉장히 잘 치신다고 알고 있어요. 당구요? 맞나요? 예. 사구는 치지도 않으신다고? 그 중고차 파괴자보다 조금 못 칩니다. 그러면 근데 그런 어떤 취미 활동,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여가가 할 수 있는 그리고 잠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중고차 이 업무를 보시면서도 내가 좀 더 커스터머 고객들에게 좀 더 나은 어떤 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일단 나 자신이 어떤 행복감이 있어야 되고 나 자신이 여유가 있어야 되고 일단은 그랬을 때 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인데 이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내려놓는 것도 연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랬을 때 저도 연습하고 우리 선생님께서도 한번 연습을 꾸준히 하셔가지고 내려놓음으로써 오히려 역설적으로 한 단계 더 나은 그 워라밸을 잘 맞춰라. 그렇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 조화와 균형. 그 우리 동양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중용의 미인데 중용의 개념은 내가 너무 일에 치우쳐 있으면 이걸 조금 이 여가 쪽으로 끌어오고 워크에 너무 치중해 있으면 라이프 쪽으로 좀 끌어오고 또 너무 여가에 레저에만 치우쳐 있으면 이걸 다시 일 쪽으로 끌어오고 해서 이 시소가 균형을 맞추듯이 그렇게 중용이라는 것은 상당히 액티브한 동태적인 개념이거든요. 그랬을 때 그러한 중용의 미학 너무 잘 알고 계시는데 워라밸에 대해서 이미 정답을 알고 계시니까 그 밸런싱을 어떻게 조율해 나갈 것인가 그것만 좀 잘 고민을 해보신다면 틀림없이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또
고민이 또 굉장한 고민이 또 하나 있으시다고. 굉장한 고민이요. 이거는 때려야 뗄 수 없는 고민입니다. 아, 때려야 지금. 뗄 수 없는. 네. 근데 제가 이제 좀 실례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네네. 혹시 체중이 지금 100kg 살짝 넘습니다. 아, 100kg 조금 120 정도로. 아, 120. 네. 저도 한 0.1톤 가까이 그렇게 갔던 그 시기가 있는데 그러면 상당히 일상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좀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오르막길 좀 조금만 올라가도 막 숨이 쌕쌕하고 차고 막 그런 불편함이 좀 있어가지고 먹는 것도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고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다이어트 이런 명언이 있지 않습니까? 네. 먹어봤자 아는 맛이다. 반대로 생각을 해보자면은 그 맛을 잊지 못해 먹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맞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포만감을 느낄 정도로 많이는 먹고 싶은데 그 활동으로 그거를 다 축낼 수가 자신이 없던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24시간에 한 끼를 먹고 이제 생채식을 하고 올해 사람들이 이제 저한테 이제 종종 이렇게 물어보시고 하는 게 아니, 채식하면 그 맛이 그렇게 없는데 그 맛없는 걸 어떻게 그렇게 계속 유지할 수가 있냐. 그리고 또 일각에서는 거짓말 치지 마라. 뭐 뒤에서 너 피자도 먹고 치킨도 먹고 햄버거도 먹고 다 먹지 않냐. 이런 분들도 계시고 하는데 그거야 뭐 이제 제가 제 자신한테 떳떳하니까 말씀드리는 것이고 제가 이제 제 주식이 옥수수인데 네네네. 사실 이 옥수수가 매일 먹으면 질리고 옥수수 자체가 그렇게 맛이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걸 막 치즈에 막 범벅을 해가지고 막 뭐 스위트 콘으로 해서 먹고 하면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생 옥수수만 먹다 보니까 생옥수수요? 저는 이제 생식한 짓이니까. 네, 생식이니까 네네. 그러니까 최소한의 조리만 거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익히기만 해서 그 뭔 맛으로 먹냐, 그 인간이 그거를 계속 유지할 수 있냐. 그래서 이제 제가 고안한 저만의 방법은 24시간 공복을 하면 최소 24시간 공복을 유지한 상태에서 옥수수를 먹으니까 너무나 달고 맛있는 거예요. 흙을 퍼먹어도 꿀맛일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그건 이제 저만의 방법인데 네네. 사실은 이것도 뭐 100% 건강한 방법이라 보기엔 좀 어렵죠. 사실은 내가 적당히 먹고 운동을 통해서 에너지를 소비하고 활동을 통해서 비축되지 않게끔 하는 게 사실 가장 좋은데 운동을 지금 따로 하시는 건 없죠? 지금은 운동을 안 한 지 한 3년 정도 됐습니다. 그럼 3년 전에는 이제 뭐 3년 전에는 정말 유명하신 분한테 예. 제가 헬스를 그때 너무 힘들었거든요. 진짜 너무 힘들어서 제대로 배우셨구나. 네, 제대로 배워서 간까지 조금 아플 정도로 닭가슴살을 맨날 먹으면 간 수치가 높아져가지고 간이 망가지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운동을 해본 적이 있어서 헬스장 냄새만 나도 그냥 헛구역질 납니다. 요새 우리가 아무래도 현대 문명을 살아가다 보니까 과학 기술이 발달하고 뭐 의학, 약학이 발달하고 하면은 또 의학학의 힘을 빌릴 수 있다면 그걸 좀 빌려가지고 이게 이제 뭐 그것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네네. 약간 이제 내 운동하는 것에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으면 좋으니까 약간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네네. 이제 그런 것도 좀 저는 적극적으로 이제 한번 고민해 볼 필요도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루벨르라고 네네네. 그 뭐 한 가지 이렇게 소개를 좀 시켜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네, 고맙습니다. 네네. 오. 이건 이제 약간 점심 식후에 드신다고 생각하면 되고 이것은 이제 그 취침하시기 전에 이제 드시는 이제 그건데 이 보이차 안에 들어가 있는 이제 뭐 갈산이라고 하는 성분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그렇게 이제 그 지방을 분해하고 잘 그렇게 축적되는 것을 막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이제 잔티젠이라고 아무튼 뭐 이런 것들도 있다 하는 이제 그런 것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예. 감 추천을 좀 드리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SNS를 하시는 분들 다 공감하실 거예요. 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선생님 채널에서 있었던 네, 일이죠? 네, 제 팬이에요. 제 팬인데 예. 영상 통화를 걸어서 온몸의 문신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얘가 도를 넘는 거죠. 새벽 막 4시에 전화해가지고 형 뭐해? 막 이러고. 근데 이제 운전을 하는데 손님이랑 같이 가고 있는데 또라이한테 영상 통화가 온 거예요. 좀 모르고 그냥 받아버렸어요. 갑자기 이제 자기 성기를 막 보여주더라고요. 이쁘지? 이쁘지? 막 이러는 거예요. 뭐 가장 힘든 거는 그런 거 같습니다. 가족욕, 뭐 중고차 팔이 니네 부모한테 그런 차 팔아라. 잊지도 않았던 일을 만들어가지고 뭐 얼마 전에 중카한테 뭐 샀는데 뭐 차가 뭐 퍼졌습니다. 막 사자마자 사자마자 퍼졌습니다. 뭐 협박했습니다. 이런 하지도 않은 그런 댓글을 좀 봤을 때 좀 많이 속상하더라고요. 이건 제가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한번 해본 건데 예를 들어서 유튜브에 무슨 영상이 업로드가 되었을 때 조회수가 10만 조회수가 나왔다. 네네. 그럼 제가 보니까 보통 좋아요가 한 1만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댓글은 한 1000개 정도. 그럼 10만 명이 보는데 댓글을 다는 분들은 1000명이에요. 사실은 댓글을 안 다는 분들이 다수고 이게 사회에서는 더 보편적인 분들이다. 크리에이터들의 가장 큰 어떤 그 패착이 뭐냐면 악플을 보고 시청자에 대한 신뢰를 잃음으로써 전체 시청자를
적으로 간주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좋은 댓글이든 나쁜 댓글이든 크리에이터들이 이것은 나에게 보내주는 관심이다. 그리고 또 사람이 그런 것도 있다는 거예요. 또 누름돌이 이렇게 하나 정도는 있어야지. 입안에 가시 같은 것이 하나는 있어야 초심을 유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초심을. 그런 게 아예 없고 그냥 맨 좋은 말만 해주고 막 교주가 되는 거예요. 사이비 교주가. 그래서는 안 되기 때문에 맹자가 불만 기초 그 처음을 잊지 마라. 처음 내가 유튜브 할 때의 시작할 때 그 마음을 잊지 말라고 하는 이것이 어떤 시청자들의 나에 대한 지도와 편달이다. 이렇게 늘 생각을 하되 테러에 가까운 그런 어떤 인신공격, 중상모략 그런 것에 대해서는 중단할 수 있게끔 도움을 좀 주는 거. 그래서 약간 대응을 할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씩 융통성 있게 대응을 하고 물론 너른 마음가짐을 유지하되 지혜롭게 현명하게 좀 대처하고 대응하고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앞으로 이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해 나가심에 있어가지고 저는 이제 지금 제가 말씀을 이렇게 드리지만 제 생각을 이것도 제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기도 하고 저도 계속해서 이게 저한테 숙제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시청자들과 좀 지혜롭게 소통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께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계속 함께 좀 고민을 해 나감으로써 어떤 이것도 내가 크리에이터로서 짊어져야 할 하나의 숙명이다. 그리고 이제 니체가 말하는 운명을 사랑하라, 아모르 파티 이제 그런 관점에서 잘 함께 선생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어떤 댓글에 대한 그런 것들을 이겨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사랑해 주시는 분들에게 더 양질의 콘텐츠로 보답할 수 있는 계기를 잘 마련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드린 여러 가지 말씀이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인데 모르겠습니다. 좀 어떻게 조금이라도 큰 도움이 됐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다시 한번 초심 잡고 네.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시는 건 아니죠? 아닙니다. 네. 오늘 초청에 응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촬영 이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네. 감사합니다. 손이 어마어마하시네요. 나타죠. 예, 그래가지고 우리 사람을 남기다. 예. 그게 이제 또 중간 TV의 리더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을 남김, 유인, 사람을 남김의 어떤 아름다움이다. 그래서 이제 제가 나중에 또 뭐 기회가 되면 족자를 또 하나 멋지게 써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실에 내고 계시니까 예. 한번 걸어놓으시라고. 이거 이제 제가 넣어서 드리겠습니다. 예. 네.